숙제 방법이 얘를 지금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라고 하면은 본문 독해할 때 써먹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얘는 사실 모의고사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부분은 4번부터예요. 자, 어려운 문장을 구문 분석하라라는 건데 이제 중등부 독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중3 2학기 때에는 특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능률김이라면 진짜 어이없는 문장들을 가끔 내기도 해요. 이를테면 이제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은 관계부사의 늪에 빠지게 될 건데 이 관계부사 오빠 때 가르쳤다라는 이유 하나로 스페셜 레슨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구문 분석을 하고 얘가 어떤 품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만이 나머지, 그러니까 쌤을 떠나더라도 다른 쌤을 만나더라도 너네들의 내신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주제 문장 형광펜을 표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각 소주제를 가지고 오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중점적으로 읽어야 될 문장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쌤이 주제 문장의 형광펜을 치세요라는 대사를 안 하더라도 이것이 이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 문장이라고 이루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신 정답은 없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쌤이 숙제를 해오세요 혹은 이제 구조화를 해오세요라고 했을 때 쌤이 개별적으로 피드백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왜 이 문장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만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알겠지? 이게 중요해 보여서요가 아니라 이 문장이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서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서도 정답의 근거 6번 필요 없습니다. 그럼 4, 5번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는데 아니다. 7번 별표 한번 쳐볼게요. 7번 독해의 흐름 정리다 라고 해서 자, 렉스칸 단어로 얘기하면 도식화하세요. 들어봤나? 혹시 도식화 숙제 해봤다? 숙제로까지는 안 해봤는데 수업 시간 내에 했어요? 쌤은 숙제로 줄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따로 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쌤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화라고 부를 건데 자, 첫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의 소재를 설명했습니다. 본론에서는 이런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최소 세 문장으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 문장에 대한 정답도 없습니다. 대신 쌤이 이것은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피드백 해줄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지문을 읽고 이 독해의 흐름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중학교 때에는 본문을 암기하는 것으로도 문제를 대처를 할 수가 있겠으나 이제 모든 지문을 암기를 하고 혹은 암기했던 지문을 수업 시간에 잘못 생각을 하거나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문장 그리고 몇 가지의 소재만 보더라도 이 내용의 흐름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람에서 오는 것입니다. 쌤이 미안하지만 좀 교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입에서 뭔가 돌고 있는데 어찌됐건 조금 이렇게 포즈가 발생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려요. 어찌됐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딱 보고 바로바로 떠올려서 바로 선지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위해서라면 이 지문들을 좀 줄여서 머릿속에 효율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럼 통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대신 그것은 이제 학원 컨셉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쌤이 따로 지시하지는 않을 거야 지금은. 다만 시험이 다가왔는데도 학습 성취가 어렵다라고 하면 암기 지시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 4, 5, 7번입니다. 그래서 쌤이 숙제 매번 보면서 판단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혹시 너네 외부 지문 들어간다 이런 말 들었어요? 아직은 교과서만 한데. 자, 그러면 일단은 문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자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레슨 5 오과가 가지고 있는 어법 두 가지 중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관계부사에 대해서 먼저 짚어두고 가보도록 할 거예요. 맨 첫 장 한번 볼까? 맨 첫 장. 맨 첫 장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엇일까? 자, 관계부사는 무엇일까라는 거고, 물론 여러분들의 어법 성취를 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래도 어법적인 원리가 뭔지 이것부터 해서 쭉쭉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건데, 쌤 이거 색반 좀 할게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준동사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투부정사. 빈칸 있으면 같이 메모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투부정사는 준동사에 해당을 하는데, 자, 아직까지 일산지역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영어는 동사를 두 번 쓸 수 없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어? 그럼 동사 두 번 쓰고 싶을 때 뭐 가져오라고 했었어요? 접속사? 그렇게 접속사를 바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다고? 자, 동사를 두 번 쓸 수 없기 때문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투부정사를 가져오라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초등학교 6학년이든 중1 때든 없어요? 동사를 두 번 쓸 수 없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쓴다라고 쌤은 배웠거든요. 그 말은 뭐냐? 동작의 의미를 두 번 말하고 싶지만 문장에서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준동사를 가져온다라는 거야. 알겠지?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장에서는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준동사는 동사의 특성을 가진 다른 품사예요. 동사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명사가 될 수 있고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부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동사의 특징은 뭘까라고 하는 거지? 동사의 특징. 자, 동사의 특성을 일단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동사는 문장 속에서 동사 앞에는 어떤 문장 성분이 나와요? 동사 앞에는 주어가 나와. 그럼 동사의 특성으로는 주어를 갖는다는 거야. 오케이? 주어를 갖는다는 거야. 두 번째, 동사 뒤에 뭐 나와요? 그래요. 목적어를 가져요. 또 동사 뒤에 뭐 나와요? 보어를 가져요. 그리고 또 동사 뒤에 뭐 나와요? 전치사 구든 뭐든 부사든 간에 수식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야. 알겠어? 그러면은 동사의 특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준동사가 자기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동사의 기본 특성인데 동사의 어법적 특징도 같이 가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의 어법적 특징을 가져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보통은
이 뭉뚱그려가지고 그 어그리먼트를 가져오라라는 거야. 어그리먼트는 일치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동사에 무슨 일치가 있죠? 네, 동사는 수를 가진다라는 거고 또 뭐를 가질 수 있어? 시제일치 가질 수 있고 또 뭐 가질 수 있어? 동사의 특성 세 가지. 어법책 보면 액티브 보이스, 패시브 보이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보이스에 해당하는 거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 그래, 능수동 태입니다. 태. 요 세 가지가 이제 어법적 특성, 얘는 기본적 특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준동사는 이 7가지를 다 가질 수 있을까요? 요 수만 빼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수만 빼고 이 준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시제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겠다라는 것은 이 준동사인 투부정사가 주어를 갖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주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하면 얘도 똑같이 동사의 특성을 가진 다른 품사라고 했지만 얘도 주어의 특성을 가진 다른 품사라는 거예요. 알겠어? 이 투부정사의 주어라는 것은 이 투부정사 동작에 대한 주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품사를 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왜 준동사가 주어를 가질 수 있을까? 동사의 특징을 응? 동사의 특징을 그렇지. 동사의 특징을 가질 수가 있는데 동사는 어디에 사용되는 품사인가요? 동사는 어디에 사용되는 품사지? 문장에서 사용되는 품사입니다. 문장에서 사용되는 품사야. 그러면은 투부정사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고 그 다음 그것의 긴 대절을 중3 때 배우도록 되어 있어. 여러분들 작년에 투부정사 배우고 중3 돼서 대명사절 배웠던 거 기억나요? 대명사절 배우고 투부정사로 배웠나 우리? 아니지, 투부정사 먼저 배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투부정사가 더 짧고 간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원어민 입장에서는 대절 먼저 배우고 투부정사 배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대시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정보를 투부정사로 간략하게 줄였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이 지금 투부정사 용법이 뭔지 알고 있나요? 무슨 품사로 사용되고 있지? 명사야. 그러면은 이 명사 용법의 이 친구를 명사절로 일단 바꿔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거 조동사 들어와도 되고, 자, 원형은 요거였던 친구를 투부정사로 줄였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준동사가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의 의미를 준동사로 축약을 했기 때문에 주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다라고 했지만 쌤이 약간 만물 대절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투부정사는 명사절에서 왔기 때문에 명사용법이 되고 형용사절에서 왔기 때문에 형용사용법이 된다. 혹시 형용사절에 뭐가 있다라고 배워봤을 텐데 뭐가 있죠? 형용사절? 그래요. 관계사예요. 관계사. 관계사를 줄인 것이 또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다. 소댓으로 올 수 있는 목적 이런 대절을 또 줄인 것이 부사적 용법이다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투부정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원문을 다 적어보시기를 추천을 해. 알겠지? 그럼 의미상의 주어로서 뭐가 사용이 되고 있느냐? 만약에 영작을 하세요 혹은 제대로 영작을 된
객관식 문제를 골라라 라고 하면 직접 써보세요. 알겠지? 일단 이렇게 일단 첫 부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학교에서 배워봤을 텐데 이것을 다음 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넘어가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였다고? 원래 명사절이었던 친구한테 주어를 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 문장이었던 친구의 주어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말이고 앞에서 for 목적격의 의미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두 번째 보시면은 뭐 오브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t is impossible for humans to live without ai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for가 들어간 친구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일반적인 의미와 일반적인 주어한테는 for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투부정사를 행위하는 주체가 일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면은 for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런데 요거 한번 별표 정리.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의미상 주어가 쓰일 때는 for 다음에 of를 사용해서 of 목적격 형태로 쓴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간단한 걸 나한테 가르치다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문제 풀면서 많이 틀리고 있어요. 여기서 친절하게 해당 형용사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지? 자, 뭐 친절해요, 착해요, 무례해요, 바보 같아요, 관대해요, 현명해요, 부주의해요와 같은 이런 성질과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of를 쓸 것이다.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 하나가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해가지고 저 of든 for든 밑에다가 밑줄 그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형용사 판단해 보시고 다음 내용 결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지? 투부정사가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엔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를 따로 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따로 쓰지가 않는다가 아니고 굳이 쓰지 않는다. 굳이 쓰지 않는다. 굳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를테면 우리 수동태에서 일반적인 행위자 by people, for us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행위자 생략되는 거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죠? 그럼 얘도 일반적인 주어는 생략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만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진리를 얘기한다든지 혹은 앞에 있는 주어가 꼭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대절이 원래 주어가 같았다라고 하면 굳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이것까지 다 배웠어. 의문사 투부정사까지 배웠어. 의문사 투부정사. 그렇지? 의문사 투부정사 원문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 기억나요? 주어 동사 살리는 의문사 투부정사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이 문장을 바꿔보세요라고 여러 번 뭐라고 배웠어요? 이것도 이미 너네들 배우고 올라온 건데 배웠지? 맞죠? 처음인가? 배웠어. 배웠는데 쌤이 아까 자 의미상의 주어를 살리는 이유는
명사절의 주어를 가져오기 위함이다. 그럼 이 의문사절도 명사절이거든요. 그럼 의문사 투부정사에서 어차피 명사절이었기 때문에 주어 가져오고 싶은데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쓸 수 있다 없다? 어때 보여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의문사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굳이 따져본다라고 하면 요 경우입니다. 이렇게 연결해보죠.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경우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랑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굳이 쓰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문사 투부정사에도 의미상의 주어 쓰지 않습니다. 알겠지? 일반적인 주어, 이미 주어를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의문사 투부정사까지 의미상의 주어 쓰지 않는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어려워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간단한 의미상의 주어 넘어가고요. 관계부사로 가보도록 하겠다. 관계부사. 자, 관계부사라고 하는 친구는 뭐 플러스 뭐다라고 혹시 다 배워봤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관계사랑 좋은 추측입니다만, 자,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 관계사라고 생각했던 다른 품사가 뭐였던 것 같은데? 관계대명사. 네, 좋아요. 자, 간단하게는 부사와 접속사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그 부사가 대체 뭔가를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능률 기미라면 쌤이 2학기까지 관계부사의 보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로부터 관계부사까지 만드는 형태를 한 번에 잡아두셔야 될 겁니다. 모든 문장 연습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럼 쌤이 간단한 예문으로 얘기할 거야. 밑에 같이 적어볼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at is the house and I live there. 저건 집이고 나는 거기 살아요. 자, 근데 두 문장을 연결하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관계 대명사로는 문장 연결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대어를 명사를 하나 끄집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게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장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의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 대명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라 함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라고 배웠어. 그치? 그러면은 자, 요렇게 관계대명사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가로치고 3-1입니다. 파생되는 우리의 정보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했죠? 생략될 수 있다.
묶어볼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쌤이 이렇게 생략시켰거든? 이거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저거 어. 뭐였지? 없어서. 그래, 목적어가 없어. 어느 거에 목적어가 없어? 그래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다.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래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은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은 이 목적어가 전치사랑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봐봐. 전치사의 목적어랑 한이 같이 있으니까 부사로 바뀌기도 했잖아. 맞아? 그러면은 이 전치사는 얘랑 항상 원래는 움직여야 되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전치사가 앞으로 빼지는 이유는 이 대명사를 가지고 있었던 전치사도 원래는 함께 움직였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어? 자, 그랬더니 이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특수한 케이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선행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특정한 선행사를 만났더니 관계 부사를 쓸 수 있었다라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모든 문장은 관계 대명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였는데 거기서 특정 선행사를 만났더니 관계 부사를 형성했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예시문 한번 보여주는데 문장 최소 6가지 나왔습니다. 이 6개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1번 한번 쳐낼게요. 적어도 이 5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선행사를 설정하고 관계대명사를 설정을 하면서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가 됐든 아니든 간에 연습이 되셔야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서 이 관계부사를 다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본다든지 바꿔봤다면 이 전치사를 뒤로 빼본다든지 뒤로 뺐다면 문장을 2개로 나눠본다든지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관계부사의 뒷문장은 어떻다라고 배웠습니까? 관계부사의 뒷문장은 어떻다라고 배웠지? 완전하다라고 했어. 자, I live, 나 살다. 어디에 사는데요? 이거 완전한 문장 맞아? 근데 완전한 문장 맞아. 그럼 여기다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부사에서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의미상이 아니라 형식상 완전하다라는 거야. 형식상 완전하다. 그럼 이 형식이 어디서 나와요? 문장의 오형식에서 나와요. I live라고 쓴 저 친구는 자동사를 쓴 주어 동사로서 1형식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의미가 완전하다 다 필요 없습니다. 형식 보시고 우리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분석하셔가지고 완전 불완전을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관계부사의 기본은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좀 많이 넘겨야 되는데 좀 더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국적입니다. 국적. 자,
자, 관계 relative adverse라고 해서 관계부사다라는 겁니다. 관계부사. 자, 그럼 관계부사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특정한 선행사를 만나가지고 생기는 친구들. 그럼 모든 것의 원형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왔다. 자, this is the office where my dad works 라고 했지만 이 where 같은 친구도 at which로 바꾸든지 in which로 바꾸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dad works 아빠가 작동하다라고 해석할 건가? 아빠가 일한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근데 우리의 의미에는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대한 보충 부사적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건 뭐였다고? 형식이 완전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선행사에 따른 이 해석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행인 건 이 관계부사를 두 단어로 이렇게 다 암기해서 바꿔보세요라는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만 중학교는 또 치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라라고 쌤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가져오려면 나는 어떤 전치사를 쓸까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 밑줄을 두 가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세요. 밑줄 두 개 채우세요 해놓고 답, edit라고 답지를 내는 그런 대참사는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학교를 가다 학교에 가다 뭐가 더 맞아 보여? 둘 다 쓸 수 있잖아요. 전치사도 똑같아요. 오케이? 정해진 전치사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구분할 수 없어. 그렇다는 건 쌤도 낼 수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파생이 돼서 특정한 선행사를 만났더니 요렇게 변하더라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밑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라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대명사는 역할이 뭐예요? 대명사 주어 역할에? 명사를 대신하고 있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문장에서? 네, 주목보를 하고 있어. 그럼 주목보는 문장의 주선분이다.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되면 그 주목보가 빠졌기 때문에 문장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부사라는 친구는 꼭 필요한 품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부사가 빠지더라도 문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대뜸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하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해요 라고 암기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원리를 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람. 자, 그리고 쌤이 진짜 너무 놀라웠던 게 물론 여러분들이 덕이고를 지망하진 않겠으나 덕이고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거기 학생이 더웨이 하우라고 쌤한테 얘기를 해서 너무 뒤집어졌는데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더웨이와 하우는 같이 쓰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쓴다. 그리고 더웨이 하우는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쌤들 그 강사 교사 커뮤니티 막 있어. 영어 쌤이 이거 올리거든. 얘는 과연 부사절인가요? 명사절인가요? 이거 물어봐. 댓글 막 30개씩 달려 싸우느라고. 그러면은 학교 쌤의 해석이 다들 다를 수 있다. 즉 시험에 안 낸다라는 거야. 결국 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더웨이와 하우는 같이 쓰지 않는다. 이것만 딱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대신할 수 있으며 뭐야? 나 뭐 눌렀어? 오케이. 대신할 수 있으며
명사인 선행사 뒤에 쓴다. 자, 쌤이 아까 보여줬던 예문과 똑같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럴 때 이니치가 많습니까? 오니치가 많습니까? 포리치가 많습니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참고적으로 리즈는 항상 포 뒤에 나오긴 해요. 이거는 고정돼 있어. 나머지들은 굳이 문제 내지 않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행사를 자 여기 밑에 마지막에 관계사의 특수 경우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people과 그런 것들을 생략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선행사 생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부사냐 형용사냐 명사냐 싸우는 이유가 저렇게 일반적인 선행사 지어놨더니 저거 목적어 아닙니까? 생략돼서 저 선행사까지 포함하면 저 명사 아닙니까? 이런 싸움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생략이 되었을 때도 이 친구가 관계부사로서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돼요. 선행사가 시간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관계부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time, when 쓰라고 배웠지만 그냥 이렇게도 생략이 되기도 하더라. place where라고 했지만 이 where 생략하고 완전한 문장 오기도 하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생략을 요렇게도 하더라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데, 생략된 구문이구나, 이거 읽어내는데 내가 문제 없구나 정도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이거 봐. He couldn't explain why he was late. 그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가 왜 늦었는지. 얘 명사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날 수는 있습니다만 저런 거 가지고 굳이 구태여 구분하세요라는 문제는 내지 않아요. 뭐랑 구분을 시키냐면 메모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문제에서 가장 치사한 문제 중 하나.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의문사를 배우고 난 이후에 what을 구분하세요라는 문제에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겁니다. 기억나요? what 밑줄 착착착 떠놓고 쓰임이 다른 것은. 그래놓고 쌤들도 가끔 헷갈려 하시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사실 고등독해에서 의미 없는 행위인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까를 말해주고 싶어서 중학교에서 문제를 내는 건데, 그 싸움의 연장선이야. 이제 관계부사랑 의문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건데, what이 문제가 됐던 것은 걔가 관계사든 의문사였든 간에 명사절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쉬워졌어. 관계사의 품사는 뭐야? 관계사의 품사는 뭘까요? 관계 대명사랑 관계부사 품사 뭘까? 그래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when과 where와 why와 how 같은 친구들이 형용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면 걔는 관계부사로 판단하시면 돼요. 의문사는 앞에서 옆에서 누가 이렇게 권총을 겨누고 있어도 죽어도 이건 명사입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품사적인 기능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알겠어? 구분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얘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다, 혹은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하고 있다, 요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how 같은 친구는 구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how 의문사를 조금 추가적으로 나누면 돼요. how가 의문사일 경우에는
혹시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들어봤어요? 그럼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 자, how라는 친구는 이 예문 한번 보자. She told me how beautiful you were. 그녀는 내게 말했어. 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어순 한번 보세요. 보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 보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 오케이? 그러면서 지금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의문사인 거 알 수 있죠? 의문사인 거 알 수 있어. 왜? 명사절이니까. 그럼 how를 정확히 구분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how가 의문부사일 때, 그러니까 how가 즉 다른 품사와 결합되어 있을 때 무조건 의문사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왜냐면 저 how가 관계부사일 때에는 방법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how가 의문사일 경우에는 얼마나 혹은 어떻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품사인 형용사와 부사와 결합이 되어 있다면 걔는 의문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딱 봐도 문장을 완전하다고 말하기에 뭔가 이상해 보인다라는 거지. 관계 부사다라고 말하기에. 그리고 저 how가 me라는 말을 꾸며줄 수 있나?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더웨이랑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명사 취급을 하는데, 그럼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지 어떻게를 말하고 있는지 요 부분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요거였고, 또 what이랑 관계대명사 what이랑 의문사 what 구분할 때 의문사만 가질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또 투부정사랑도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들.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쓰임이 다양해서요. 관계사랑 투부정사랑 결합된 문장이 있긴 해. 근데 고2 때 겨우 나와요. 고2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투부정사랑 결합된 what, which, how 이런 친구들 있죠. 얘는 무조건 의문사 취급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밑줄 그어서 구분하세요라는 문제 나오면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구분해 주시면 된다. 알겠지? 잠깐 휴식하고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